이번 비디오에서 다룰 토픽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이에요.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보자 정규화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레귤러가 정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규제라는 말을 가장 좋아해요. 규제가 가장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의 의도에 맞는 것 같아요. 규제라는 게 뭐죠? 뭔가 이게 없었다면은 더 자유롭게 했을 무언가를 좀 못하게 만드는 걸 규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바로 트레이닝 과정을 좀 방해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는 자, 이렇게 요 전체를 사실 이렇게, 이렇게 로스라고 써도 되는데 자, 데이터 파트에서 생산되는 로스를 지금까지 우리는 최소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n개의 샘플에 대해서 각 샘플이 가질 수 있는 로스 값들을 고정된 W에 대해서 다 로스 값들을 계산하고 에버리지를 취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W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스를 최소화시킨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y 해시랑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 또 이렇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큼은 예측값과 실제값이 비슷하도록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트레이닝 에러를 제로로 가장 낮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실 yi랑 모든 경우에 모든 i에 대해서 yi 해시랑 yi가 정확히 같도록 되면 그렇게 w를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 데이터로서 항상 최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꼭 예측값과 실제값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그젝트 이퀄을 우리가 꼭 바랄까요? 자, 이 다음에 그림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꼭 완벽하게 같기를 원치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 true yi 자체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어디 보자 다른 데이터셋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평수, 클렉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6년 된 8평의 원룸이 딱 새로 물건이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클릭수가 또 정확히 142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더 상식적일 수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X는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잡음들이 이 Y에는 껴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트레이닝셋에서 6년 8평 주어졌을 때 꼭 141을 꼭 142라고 정확히 딱 맞게 예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그래서 붙이는 게 이 전체 그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 함수 혹은 그 전체 손실 함수에 규제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트레이닝 셋에 너무 잘 맞는 걸, 이 y 해시랑 정확히 맞는 거를 좀 방해하는 요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람다가 붙는 텀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라그랑즈 승수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함수 전체를 최소화시킨다는 거는 사실 이거를 최소화시킨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w가 r의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어떤 c보다 작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n분의 1 sum i부터 n까지 li 요 데이터 로스 파트를 최소화시키는 요 문제를 라그랑즈 폼으로 쓰면은 좌측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W가 모든 영역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제한된 영역 안에서 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 자체에 제약 조건을 가하게 됩니다. 언제요? 람다 RW를 더한다는 게 그 라그랑즈 승수법의 관점에서는 이런
제한된 영역에서의 최소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제를 해가지고 전체 W 영역에서의 트레이닝을 좀 방해합니다. 자, 어디 보자. 그다음에 예제로 RW의 예시로는 보통 많이 뭘 쓰냐면요. 자, 뭐 RW 텀에 그 웨이트들 성분의 제곱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더 RW가 들어간다는 건 웨이트들 전체 값들의 제곱합을 특정 값 안으로 막아주겠다. 그 영역 안에서만 여기 요 데이터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그 W를 찾겠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의 크기를 그 계산하는 방법이 제곱을 썸해서 되지만 절대값을 썸해도 되고요. 뭐 둘 간의 웨이트 컨비네이션인 엘라스틱 넷이라는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꼭 요 명시적으로 우리의 로스 펑션에 명시적으로 어떤 텀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 트레이닝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큰 목적이 정말 트레이닝 과정을 방해한다라는 그 직관만 믿고 간다면은 조금은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의 테크닉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곧 배우실 뭐 드랍아웃이라든가 이거는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웨이트를 0으로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을 중간중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목적은 하나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의존해가지고 트레이닝이 계속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W가 트레이닝 셋에 너무 잘 맞는 거를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그 큰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꼭 서로가 배타적인 목적은 아니고 약간 동어 반복의 성격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쓰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RW가 없었다면은 그냥 이 데이터 로스만 최소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 데이터 로스만 최소화시키는 것 이외에 모델에 다른 어떤 선험적인 제약 조건을 이미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단순히 데이터 로스만 최소화시키는 것 이외에 내가 어떠한 그 모델에 대한 어떤 모델을 더 선호하겠다 이런 선호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게 규제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함으로써 내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 yi랑 y햇이랑 너무 완벽하게 같아지는 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델이 너무 다 설명해 버리는 걸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과대적합이라고 불러요. 어디 보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뒤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최적화 그 성격 자체를 좀 그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커비처를 넣음으로써요. 사실 그 L2 규제를 더한다는 거는 2차 항을 하나 더한다는 거고 2차 항을 더함으로써 그 여러분 최적화 시킬 때 우리는 최대한 이 목적 함수의 그 헤이시안 매트릭스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최대한 파지티브 데피니트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되게 최소화점을 컴퓨터로 잘 찾을 수 있거든요. 방금 말이 조금 좀 어렵게 들려서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 2차 이를테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2차 항을 더하는 건데 2차 항을 더할수록 그 전체 우리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함수가 그 W에 되게 볼록한 함수처럼 생기게 돼서 최소값을 찾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이렇게로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이를테면은 우리의 사전 우리 사전 선어를 주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둘 다 W1 이렇게 생긴 W가 있고 이렇게 생긴 W가 있어요. 각각은 모두 X랑 원 샘플만 주어졌다고 쳐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W 트랜스포즈 X 빼기 1은 0 이렇게 민 W 이렇게 푼다고 하면은 이오 W1이나 W2나 얘네 요 함수를 요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켜요. 자, 근데 만약에 옆에 요 녀석을 더하게 된다면은 자, 여기 1제곱 더해 보십시오. 1000 제곱해서 더해 보십시오. RW는 1이 나오죠.
0.25 제곱해서 더해보십시오. RW2 몇 나옵니까? 0.25 제곱하면 0.0625에 되고 0.062에 4개 더하면은 0.37 어쩌고 나오나요? 자, 그래서 후자가 그 레귤러라이즈 값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 로스에다가 만약에 RW까지 더하게 되면은 W1과 W2가 원래는 데이터로서는 똑같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까지 더하면은 전체 값을 더 최소화시키는 건 W2가 되겠죠.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저가 없었다면은 몰랐을 둘 중에 내가 선호하는 것을 레귤러라이즈를 더함으로써 더 주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 딥러닝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한쪽에 웨이트가 몰빵되는 것보다는 이게 또 경험과 직관입니다. 웨이트가 이렇게 모든 곳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는 게 안정적인 그 클래시파이어나 트레이닝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W2를 그 솔루션으로 주게 할 수 있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주입하면요. 자,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프레퍼 심플러 모델입니다. 자, 편의상 X, 인풋도 R, 그다음에 리그레션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그 y 햇은 f 그냥 x의 어떤 이렇게 x의 함수 자체가 그 예측값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 f1 자체는 어때요? y 햇과 y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셋은 더 잘 맞아요. f2를 보시죠.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가 완벽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죠. 자, 만약에 음, 음, 복잡한 모델보다 심플한 모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을까요? 보통은 더 심플한 모델이 훨씬 우리가 지금 사실 하려는 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x가 새로 주입됐을 때 그때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f2로 예측하면 이쯤 되고 그 다음에 f1으로 예측하면 이쯤 되겠네요. 근데 true y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죠? 자, 얘네는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 근데 f1으로 예측하면은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엄청 커지죠. 자,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경험적 직관입니다. 간단한 모형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데이터가 껴있는 그 현실적 자료에서는 간단한 모형이 내가 보지 않은 X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모형을 선호하게 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은 더 간단한 모형 쪽으로 더 피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으면은 F1보다는 F2를 더 이렇게 그 솔루션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컨코르드 리마크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